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좀 복잡한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했고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했어요. 사실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따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인데요. 네. 누가 더 잘못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선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먼저 보면요. 상대방이 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 기각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사연자님이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시점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서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 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집을 나가서 이혼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모텔에 드나들 정도인 것으로 볼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그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사연자님께서 보완을 해서 밝혀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에 부정행위 시점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사연자님과 상대방이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사연자님이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속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설령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서 상대방이 유책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사연자님이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 않을 만큼의 상당히 중대한 데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건데 이미 혼인 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여서 상대방님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냥 그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이제 남자를 만난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남편 입장에서도 가정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혼은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혼이 될 경우 위자료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질입니다. 네. 예, 그래서 부정행위만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봐서 혼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주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럼 사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에게 그 위자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은 이미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미 혼이 파탄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네.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돼서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파탄 이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그 폭력의 그 유책성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서 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어렵습니다. 예, 사연자님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야간에 상대방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서 공구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네. 이거는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정도로 심한 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상 처벌도 가능할 정도의 네. 폭력이네요. 네, 그래서 그 폭력 때문에 상대방이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만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그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연자님이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쌍방의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한쪽은 부정행위, 한쪽은 가정폭력에서 위자료 지급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제 사연자분이 상간남, 그 모텔에서 상간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을 때 부정행위의 상대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소송의 일환이므로 적어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그 인적 특정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네. 예, 근데 사연자님의 경우에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사연에서 상간남이 현장에서 도망쳐버리고 또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실 부정행위를 한 거는 맞는데 그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소송 절차 내에서도 피고 특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가령 배우자의 통화 기록 조회를 통해서 자주 연락한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을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먼저 사연자님께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은 네. 우선 특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상간자를 특정해서 그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은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사연자 부부의 혼인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요 두 가지가 그 중요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앞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정황을 밝혀야 할 거고, 또 한편에 그 사연자님이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 인정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서, 재반 사정상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부인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연자님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양쪽이 남편과 부인이 책임이 동등하다고 해서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 이제 본인의 폭력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아내 쪽에 부정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쪽에서 제기한 이혼 소송 비록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될 걸로 보여진다라고 정리해 드렸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한쪽은 가정폭력, 한쪽은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심한 폭력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사연자님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인정될 거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화제를 몰고 있는 흑백 요리사를 비롯해서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죠. 더 인플루언서는 올해 상반기 야심작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은 최종 우승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승자가 출연 계약서 조항이 들어간 비밀 유지를 위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작진은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미지급이라는 초강수를 뒀죠. 그런데 출연 계약서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국내 예능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의 법적 효능은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가수,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은 출연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 안에는 통상적으로 품위 유지와 기밀 유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는데요. 비밀 유지 의무, 그러니까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보고 또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보안이 적용이 돼서 징벌적 조항이 2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출연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발설돼서 시청률 등에 대한 손해가 이루어진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작품으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은 인정 금액, 고의성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데요. 어쨌거나 이번에 우승 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선언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예능에서 출연자의 계약 위반 사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